이제 하게 될 텐데 미적분 원이야. 미적분 원인데 일단은 이게 처음 하면 큰 벽이 하나가 있을 거야. 큰 벽이 한 개가 있어요. 그 큰 벽이 뭐냐? 극한에 대한 내용이 있어. 극한에 대한 내용이 있고 연속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자, 얘네들이 뭔지 개념적으로 조금 설명을 다 해줄 거야. 오케이? 개념적으로 설명을 다 해주는데 얘가 불과 1장과 2장의 내용이야. 얘가 지금 1장이고 얘가 2장이야. 오케이? 그 다음 이후부터는 미분이야. 그 다음에 적분이야. 그리고 토탈 몇 장이 있느냐 하면 13장까지 들어있어. 근데 고등학교 올라갔었을 때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이게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중간고사 범위 이 두 장밖에 안 되는데 이게 3분의 2야. 바꿔서 얘기하면 뭐야? 1장, 2장 수치적으로 봤었을 때는 진짜 이게 13장이니까 13장이니까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지만 1장과 2장이 뒤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토대가 되고 비중이 상당히 높겠지. 그러면 분명히 얘기했어. 그러면 중간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진도가 1장, 2장 나갈 때는 그렇게 빠르진 않을 거야. 1장, 2장 그리고 3장 미분에까지는 3장까지는 진도가 되게 더디게 나갈 거야. 또 근데 새로운 내용들이 점점 계속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끄는 게 아니야.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줘도 감을 못 잡고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경우도 좀 덜어 있어가지고 오케이? 근데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야. 어느 정도까지 웬만한 뭐 기출 문제 푸는 정도까지는 설명을 해드릴 거야. 오케이? 됐지? 수능 기준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고 그 다음부터는 3장 이후부터는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면서 적분은 그냥 단 몇 주 만에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적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속도가 그냥 여러분들이 대수 배워봤잖아. 대수 배우면 처음에는 느리게 언제 올라가나 하다가 지수함수 보면 이렇게 쭉 갑자기 확 올라가잖아. 그런 느낌으로 진도가 끝난다고 보시면 돼. 오케이? 잘했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있습니다. 교재 발음이 있으니까 함수의 극한부터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극한입니다. 첫 번째 이제 극한이야. 극한이 뭐냐라고 하려면은 몇 가지 조금 생각을 해야 돼. 자, 이제 극한인데 누구의 극한이야? 함수의 극한이야. 그러면 함수에는 뭐가 있어? 변수 x가 있고 변수 y가 있어. 정의역도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치역이 있겠지. 그러면 치역 이전에 정의역의 원소 x가 있어. 자, 이 x라는 값은 뭐냐? 별 얘기 없으면 그냥 실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리수, 무리수, 0까지 포함하는 실수입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 하면 얘를 방향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매우 중요한 그리고 앞으로 계속하게 될 A. 얘가 의미가 뭐냐? 화살표 A는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잘했나요? 자, 한글로 적어주면 X라는 값이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이거를 뜻합니다. 오케이? 자,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짐을 뜻합니다. 근데 자, 일단 큰 뼈대만 설명을 해줄게. 크게 몇 가지 방향이다. a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방향 그리고 인피니트라고 얘기합니다. 무한대라고 얘기합니다.
무한대 인피니트라고 얘기하다가 얘는 뭐냐? 양의 값입니다. 기본적으로 양인데 양으로서 한없이 커질 때 무한대라고 얘기하는 거야. 양으로서 절대값이 한없이 이제는 커집니다. 양으로서 그래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진다. 자, 으로선지 모르겠고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야. 자, 마이너스야. 그러면 마이너스야. 으로서입니다. 절대값이 한없이 커질 때. 요 내용은 그대로 반복될 거니까 요 내용이 그대로 반복될 겁니다. 여기에 그대로 반복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없이 커진다 라는 얘기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크게 세 가지 방향이네. 특정 숫자로 가까워지거나 한없이 커지거나 절대값이 음으로써 한없이 커지는 세 가지 방향이 있더라. 이까지 됐어? 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갑시다. 구체적인 사례로 좀 들어서 얘기해 볼게. x가 3으로 가까이 간다 라는 얘기야. 숫자를 들어서 좀 보여줄게. 그러면 3이 여기 있어. 실수 3이 딱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x가 3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3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x는 절대로 누구 되지 않는다? 3이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야. x가 3이 아니면서 가까이 가는 거야.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날 거니까 3은 절대로 못 가는데 3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3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가까워지는 게 3보다 살짝 클 수도 있고 3보다 살짝 작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어떤 느낌? 3.01, 3.001, 3.000, 3.000000000000000000000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계속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걔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런 상황을 3.00000000000000000 그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x가 3에 계속 가까워지는데 살짝 크네. 살짝 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3 플러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았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자, 왼쪽은 뭐라고 둘까요? 수학자들이 플러스로 했어. 살짝 크니까, 살짝 작으니까 3 마이너스로 얘기해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됐어? 얘는 뭘 뜻하는데 2.9 계속 9가 계속 있는다 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알았나요? 그래서 이런 거가 있더라. 그래서 자,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우근방이라고 부릅니다. 3의 우근방이라고 부르고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3의 좌근방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우근방, 좌근방, 3 플러스 3 마이너스 아무 때나 사용할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근방, 근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x가 3으로 가까이 가면 이렇게 되더라. 오케이? 됐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 한번 해보시면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얘기는 크게 방향이 두 가지야. 자, 어디? 이렇게 쭉 있을 때 a가 있는데 우측을 x가 a 플러스로 간다는 얘기고 좌측을 x가 a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인데 좌근방과 우근방이 있었다는 얘기고 자, 절대로 뭐는 될 수 없다? 그렇죠. a는 될 수 없다. 오케이? 저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더라. and 자, 이게 약간 줄줄이 안사탐처럼 계속 이어져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x는 a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 a가 될 수 없어. 오케이? 그리고 바꿔서 자, 얘를 살짝 옮기면 x 빼기 a는 누가 될 수 없어? 0이 될 수 없어. 이까지 해야 돼요? 0이 될 수 없어. 마지막으로 자, 0이 안 되네. 그러면 어떤 연산에 자유로울까? 나누는 연산에
자동으로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디까지? x 빼기 a로 나눌 수 있다 라는 얘기고, 항상 나눌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른니? 0이 아니니까. 0이 아닌 수는 무조건 나눌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자 된다는 얘기니까. 자, 다 얘기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x에 대한 내용은 다 끝났어. x에 대한 내용은 다 끝났는데 함수의 극한이니까 이제 뭐가 있겠어요? 대응하는 y값 치역이 있겠지. 그러면 그 치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조금 살펴봅시다. 자, 가볼게. 자, x는 3이 이렇게 있어요. x는 3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수값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각각의 값을 뭐라고 둘 거냐면 얘가 3,4 3,1 3,-2라고 둡시다. 요 근처에 요 값 같은 경우에 오케이? 이렇게 좀 표시할게. 오케이? 됐니? 자, 그러면 얘가 가볼게. x가 잘 보세요. 이제 3 마이너스로 가면 3 마이너스로 가. 3보다 살짝 작아? 그랬을 때 y 값은 어디로 갈까? 이거잖아. y 값은 어디로 갈까? 이거야. 어디로 가니? 3 마이너스로 가면 y 값은 어디로 본다? 3을 찍어. 3은 될 수 없어. 3보다 살짝 작아. 3보다 작은 영역의 그래프가 어디야? 노란색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노란색이지. 노란색을 표시하는 거야. 여기야. 그래서 뭐가 돼? 1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1에 한없이 가까워지지. 이까지 해야 돼? 이까지 해야 돼요? 근데 1이야? 아니면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야. 이걸 잘 구분해야 돼. 결국에는 극한에서 빨리 파악을 해야 될 게 뭐냐? 이게 상태냐? 아니면 하나의 값이냐? 자, 상태. 3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 살짝 큰 상태, 3.00, 3.00000001 이러한 상태. 자, 그리고 여기 4라는 값. 그래서 상태냐 아니면 값이냐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어? 1보다 어떻게 되니? 1보다 살짝 크니? 아니면 작니? 살짝 작다. 이해가? 살짝 작잖아. 아래쪽이잖아. 이해되죠? 아래쪽이잖아. 왜? 여기 찍고 아래쪽이잖아. 오케이? 아래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매번당 x 따로 y 따로 적으니까 불편해. 그럼 수학자들이 어떻게 만들어 놨겠어? 그렇죠.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 놨습니다. 얘를 y = fx라고 둡시다. 그래서 한꺼번에 적는 거야. x와 y를 한꺼번에 적어요. 어떻게 적느냐? 이렇게 적습니다. lim입니다. 리미트. 극한이라는 뜻이야. 한없이 x가 어디로? 3-로. 우측 여기 하단에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리미트 밑에 하단에 3-로 갈 때, 자, y라는 값은 fx랑 같으니까 y라고 적을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lim이라고 적고 난 다음에 fx라고 적을 때가 있어요. 오케이? 얘라고 적어. 됐어? 그리고 얘가 뭐가 돼? 1보다 살짝 작네요. 오케이? 됐어? 1보다 살짝 작네요. 됐어? 자, 근데 수학자들이 무시하기로 했어. 제일 마지막에 요 마이너스는 알고는 있대. 생략하자. 왜? 표현상의 부자연스러움들이 너무 많으니까 생략하자. 오케이?
그래서 생략. 제 끝에는 생략을 하는 거야. 단 이게 상태다라는 건 본인은 인지를 해야 돼. 1이 아니야. 상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상태고 1보다 살짝 작은 0.9999999999 그런 형태의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얘를 극한이라고 부르는데, 극한 한없이 어떤 특정한 실수값인데 누구에 한없이 가까워지니? y값 자체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지지. 그걸 뭐라고 부르냐? 극한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구체적인 이름이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어디에서의 극한인데, 좌측에서 가깝게 갔었을 때 3-에서 갔었을 때의 극한이기 때문에 좌극한이라고 부릅니다. 됐니? 좌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됐어요? 좌극한 이해되시죠? 좌극한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갈 때, 이제 좀 얘기를 LIM 생략할게. LIM 생략할게. 그냥 이거 리미트야. 오케이? 그냥 리미트야. 예, 리미트입니다. 자, fx가 있을 텐데 이 값은 뭐가 돼? 자, 봅시다. 3보다 살짝 커. 3보다 살짝 커. 어느 부분이야? 여기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야.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값이 4잖아. 일단 4를 보고 4보다 큰지 작은지 4라는 값인지 세 가지를 판단하면 돼. 본인 스스로. 그래서 4를 딱 봤을 때 4가 딱 되는데 4보다 살짝 아래 있네. 4 마이너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뭐야? 생략한다는 얘기야. 자 우측에도 여전히 3 플러스로 갈 때도, x가 3 플러스로 갈 때도 특정한 실수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얘를 뭐라고 부른다? 우극한이라 부른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얘가 우극한이야. 그런데 좌극한도 존재하고 우극한도 존재하는데 특징이 뭐야? 다르지. 얘를 뭐라고 부르냐? 달라. 있는데 달라. 얘를 수렴하지 않는다. 우리 의견을 수렴 한번 해볼까? 시봉을 가지 말래? 갈래? 그러면 가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고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의견이 수렴이 안 되겠지. 그 느낌입니다. 수렴. 오케이? 됐지?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은 값으로 가지 않는 거니까, 다른 값으로 가는 거니까 얘는 뭐야? 아 x가 얼마가 될 때? 3일 때 함수 f는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수렴하지 않는다. 근데 말이 너무 긴 거야.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우리는 발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발산한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말이나 서로 같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자, 조금만 더 하나 더 볼게요. 우극한과 좌극한이 나왔고 수렴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우극한과 좌극한은 존재하지만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조금 더 가봅시다. 자, 이게 첫 번째 이그젠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그젠플입니다. 자, 이번에는 x 이꼴 마이너스 1이라고 볼게. 근데 그래프가 우리가 잘 보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얘가 1, 마이너스 1,2가 되었다고 쳐. 마이너스 1,2입니다. 얘를 y는 f 썼으니까 이번엔 g 써볼게요. 자, 어디를 볼 것이냐? 마이너스 1 근처만 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보자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갈 때 gx가 어떻게 되는 거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gx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조금 전처럼 자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같은 값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마이너스 1 찍고 살짝 작으면 여기야.
근데 그 값이 누구야? 2보다는 살짝 작지. 근데 끝에 있는 얘는 뭐한다? 생략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게도 마이너스 1 플러스잖아.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위쪽에 여기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2 플러스가 되겠네. 얘도 생략합니다. 생략했는데 얘를 뭐라고 부른다? 아래쪽에 있는 거를 우극한이라고 부른다. 위쪽에 있는 거를 뭐다? 좌극한이라고 부른다.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네? 우극한과 좌극한이 뭐다? 같죠? 이럴 때 뭐라고 부른다? 수렴한다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x가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누가 g가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수렴하는 값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 수렴하는 이 값 2를 얘를 극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렴한다. 여기 있는 이 2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극한 좌극한이 같기 때문에 우 떼고 좌 떼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부릅니다. 어떡하시죠? 극한 또는 극한 값이다 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까지 해야 돼? 이까지 뭐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라는 건데 볼게요. x 이퀄 만약에 0이 있어. x 이퀄 0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좀 볼게요. 자, 이렇게 가는 거고 하나가 이렇게 갑니다. 자, 하나가 이렇게 얘가 점근선이면서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는 도대체 0에서 어떤 상황이냐라는 건데, 우리 실제로 생각을 해봅시다.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가. 그리고 얘를 y는 fx에 쓰니까 kx라고 합시다. 얘를 kx라고 둘게. 얘를 kx라고 이렇게 뒀었을 때에, 자, kx라고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kx라고 두시면 됩니다. 자, 얘가 뭐가 돼? 그렇죠. 얘는 뭐야? 상태죠. 무한대로 가는 건 상태입니다. 자, 무한대가 하나의 값일까요? 아니죠. 1억. 1억 더하기 1. 난 1억 더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상태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상태고 값이 될 수가 없고 하나의 실수값으로 규정할 수도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 얘는 그냥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극한이 존재해야 해.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냥 발산인 거야. 얘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발산인 겁니다. 한쪽이 발산인데, 우측이 발산인데 극한이 존재한다, 수렴한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없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여기는 당연히 발산을 할 수밖에 없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뭐 여기 있는 값에 상관없이 0, 2였다고 칩시다. 좌극한이 존재하지만 그냥 얘는 발산한다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됐어? 그래서 발산한다. 그래서 x 이퀄 0에서 누가? kx 발산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4번입니다. 주의해야 돼. 자, x 이퀄 7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간다고 칠게. x 이퀄 7이야. 빵꾸 함수값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x 이퀄 7이 여기 있어요.
x 이퀄 7이 여기 있습니다. x 이퀄 7이 여기 있어요. 다 됐어? 자, 얘가 7,4가 되고 얘가 7,2가 됩니다. 이까지 됐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 타입입니다. 이거 착각을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초반에. 그리고 한 번쯤은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묻는 거야. 7에서 수렴해 발산해 라고 물어보면 7에서 x 이꼴 얼마? 7에서 이 함수를 y는 tx라고 합시다. y는 tx가 자, tx가 수렴한다 아니면 발산한다 라고 물어보면 쌤 뚝 끊겨 있으니까 발산하네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야. 왜? 뚝 끊겨 있긴 하겠지만 뭐야? 좌측에도 2에 하나씩 가까워질 거고 우측에도 2에 하나씩 가까워질 거고 딱 얼마인 순간만 7인 순간만 갑자기 다른 값 4를 가지는 거니까 맞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극한이야. 자, 어디? 리미트 x가 7로 가까이 간다라는 건 어디는 신경 쓰면 안 돼? 7인 순간은 절대 신경 쓰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7이 아닌 상황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7에 가까워졌을 뿐 7은 아닌 상황. 그럼 7이 아닌 상황이니까 이쪽 양 끝에 이 경우잖아. 그러면 얘도 그렇죠. 어떻게 돼요? 극한이 있죠. 2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극한도 좌극한도. 그래서 tx가 우극한도 2, 좌극한도 2점. 이럴 때 한꺼번에 적을 때 이렇게 2라고 적습니다. 오케이? 다른 날 한꺼번에 적을 때 우극한, 좌극한 따로따로 나눠줄 필요 없이 그냥 적을 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더라. 어떻게 아시죠? 됐어? 됐죠?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따라서 뭐예요? 발산하는 게 아니라 수렴한다는 얘기고 됐어?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우리 이제 많이 했어. 어디로 가는 거 특정 실수로 가까이 가는 거 많이 했어. 이제는 이렇게 좀 해봅시다. 만약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이 가느냐 하면 한없이 커졌어. 자, 한없이 커졌는데 자, 곡선 자체가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y는 x 플러스 3분의 2 더하기 4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 얘를 뭐라고 볼까? lx라고 볼까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데 x가 마이너스 3을 기점으로 점근선 공통수학 2 점근선 그 다음에 y 꼴 4 점근선 오케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점근선 기준으로 1444 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라는 얘기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무한대로 간대. 얘를 LX라고 두는 거야. 한쪽 방향으로 한없이 커지게 되면 어느 곡선? 그렇지. 이쪽 부분 끝자락을 보는 거잖아요. 이쪽 끝자락을 보는 거야. 그럼 끝자락 자체가 어떻게 되는데? 4에 한없이 가까워지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4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LX가 4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근데 4야? 아니면 4보다 살짝 커? 4보다 살짝 작아. 4보다 살짝 크지. 상태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상태를 뜻하는 거고 만약에 플러스인 거는 일단 생략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거야. 우리가 실수할 때는 좌극한과 우극한으로 나눠줬지만 얘는 방향이 몇 가지 방향밖에 없어. 오른쪽으로 한없이 커지는 방향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오케이? 됐어? 수렴한다. 수렴인 상황입니다. 얘는 오케이? 수렴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극한이라는 얘기죠. 자, 한 가지 더. 리미트 x가
어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LX에서 그럼 누가 돼? 그렇죠. 4라는 값으로 가는 거고 4라는 값으로 가는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일단은 생략되겠지. 오케이? 마이너스가 생략됩니다. 자, 생략하시면 되는 거고 이때도 뭐다? 수렴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야. 수렴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자 요거 한번 봅시다. 하나 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갈 때 뭐야? lx야.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간다? 그럼 마3은 안 되는 건데? 마3은 안 되는 거니까 마3 오른쪽에 마3 왼쪽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전혀 뭐가? 값이 다른 값으로 가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때는 발산하는 거야. 발산하는 겁니다. 발산입니다. 자, 일단 발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 플러스로 갈 때 lx가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로 가게 되면 이쪽에 올라가죠. 어디로 가는데? 무한대라는 상태로 갑니다. 무한대라는 상태는 절대 수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계속 커지니까 발산이야. 오케이? 얘만 봐도 발산이지만 우리가 관찰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자,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로 갔었을 때 lx가 있을 거예요. 얘는 누가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시겠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이렇게 떨어집니다. 얘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겪어볼 수 있는 상태는 웬만한 건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한 건 다 했어요. 빠짐없이 다 했다라는 얘기고. 자, 그리고 나서 뭐냐?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극한파, 극한티 보니까 좌극한도, 우극한도 따지고 너무 번거롭잖아. 그래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한 가지 장치가 마련되는데 자, 이거는 2장에서 다시 할 거지만 미리 끄집어낼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야. 자,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있는데 항상 fa가 되는 경우가 있어. 항상 fa가 되게 편하잖아. 그냥 값만 집어넣으면 a라는 값만 집어넣으면 fa가 나와. 극한이 나와. 편하잖아. 진짜 편한 거잖아요. 저거는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되느냐라는 건데 자, 얘가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뭐가 돼 있으면 x 이꼴 a 근방에서 우리 일상 용어로 좀 얘기해 줄게. 연결되어 있으면 A 근방에서 연결되어 있으면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개념을 배울 때는 그래 정말 엄밀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 결국 알고 보니까 마이너스 1 근처에서는 연결이 다 되어 있지. 연결이 다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는 앞으로 안 따지는 거야. 연결되어 있다는 보장이 확신이 들면 그냥 값만 탁 대입해서 그래 얘는 연결되어 있네. 그럼 뭐가 그렇죠. G-1이랑 같습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그럼 여기 봐.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lx야. 누가 되겠어? L2가 되겠지. 2라는 부분에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연결되어 있잖아. 2만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정말 편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얘는 L2가 되더라. 이까지 해야 돼? 잘했어요? 이까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린 거야. 실제로는 극한을 따져줄 때 우극한, 좌극한 따지고 같은지까지 세 가지 메커니즘이 필요해. 따지고 같은지를 봐야 돼. 불편하잖아. 매번 할 때마다. 근데 뭐 때문에? 참고사항이라고 하지만 꽤나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꽤나 많이 맨날 사용하는 거야. A 근방에서 연결되어 있어. 그럼 무조건 어떻게 돼? 그냥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3이다. 얼마일까? 이 무슨 함수죠?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는 끊겨있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예요? 극한이 대입만 하면 돼. 9 더하기 3이니까 뭐? 12가 된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되죠? 그래서 극한을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처럼 얘가 된 거야. 자, 문제 하나 풀고 좀 쉬었다 갑시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 기본 문제 1-1번 봅시다. 자, 기본 문제 1-1번에는 내용이 조금 나와 있긴 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여기서 딱 그려볼게.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고 빵꾸 뚫려 있어요. 빵꾸 뚫려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1,1을 지나네요. 1,1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데 얘가 뭐가 돼? 2,2가 돼.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네요. 마이너스 x에 대한 함수값은 x에 대한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다. 뭘 뜻해? 원점 대칭 뜻하는 거죠. 오케이? 얘는 원점 대칭을 뜻하는 겁니다. 원점 대칭이 뭐예요? 0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자동으로 어디는 0보다 작은 쪽은 자동으로 그려질 거니까 갑니다. 쭉 가서 이렇게 되겠지. 180도 회전, 180도 회전, 180도 회전하면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는 이 지점이 새까맣게 칠해질 거고, 자, 여기가 지금 1,1이었어. 1,1이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겠죠. 마찬가지 쭉 가서 이쪽에는 이렇게 가겠네.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고 2,0은 어디로 온다? 그렇죠. 마이너스 2,0으로 딱 올 수밖에 없겠지. 이런 그래프가 완성될 텐데 밑에 봅시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의 fx야.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간대.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 근처를 찍고 살짝 오른쪽이니까 얘를 찍는 거야. 이쪽이거든요. 오케이? 됐죠?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오른쪽 찍는 거니까 그 값이 1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일 때 fx가 될 거니까 2 마이너스네. 2를 찍고요. 2보다 살짝 왼쪽을 뜻하는 거죠. 그 곡선의 일부에서 함수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누가 되더라? 2가 되더라. 끝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거 좀 진행해 봅시다.